강원도 동해시 지난 6월 13일 날 이철규 국회의원입니다.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동해시 삼척시입니다. 이철규 의원. 공사는 연차별 감산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또한 정원의 단계적 감축과 함께 신규 채용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했습니다. 또한 석탄과 연탄의 수요 관리를 위해 가격 현실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공공기관 기능 조정안을 의결하고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기서 석탄공사가 들어가 있는데요. 석탄공사가 상당하게 적자를 안고 자본 잠식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 석탄공사가 이 경영을 부실하게 해가지고 또한 이 부실에 빠진 겁니까? 아니면 정부의 에너지 정책 때문에 이렇게 이 부실에 빠지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이 석탄공사가 경영 부실을 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예. 그 에너지 정책이라는 것도 물론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연탄 가격을 우리가 통제를 좀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단계적 현실화하게 하겠습니다. 현실화하는 여러 계획이 들어있습니다만은 원가 현실화를 한다 해도 워낙 그 부분에 생산 단가 문제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리님께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지금 전광판에 이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석탄 산업의 이 변화를 1988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2014년도까지를 이렇게 분석해 놓은 자료입니다. 우리 석탄 산업 합리화 이 사업이 89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 전에 우리 대한민국에는 347개 탄광에서 62,259명의 근로자가 연간 2,429만 톤의 석탄을 생산 공급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화 시대에 이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이렇게 공급하는 이런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당시 우리 전 국민의 78%의 가구가 이 연탄을 난방에너지 또는 취사에너지로 사용해 왔고요. 그 다음 우리 산업에 필요한 전체 에너지의 약 20% 채 안 됩니다만은 18.9%를 이 석탄이 감당해 왔던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총리님께서도 당시 자택에서 연탄을 난방연료로 사용하시면서 생활하셨죠? 네,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네, 아마 모든 가구들이 연탄을 난방의 주연료로 사용하고 생활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60년대 우리 국가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이 석탄을 주 에너지로 하고 석유를 이 부차적 에너지로 하는 규탄 종유의 정책을 추진해왔기 때문입니다. 당시 많은 젊은이들이 왕부라는 이름으로 지하 갱도 막장에서 목숨을 걸면서 가족의 행복과 국가 발전을 위해 몸바쳐 왔습니다. 이 통계에 보면은 81년 이전에는 통계조차도 지금 없습니다. 81년 이후 통계를 보면은 지난 13년까지 석탄광 재해로 63,089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장애 부상을 당했으며 17,099명의 진폐 환자들이 일부는 사망하셨고 또한 현재도 진폐의 고통으로 이 어려운 삶을 영위해 나가고 있습니다. 총리님, 광부들이 돈을 벌 수 있을 때 돈을 벌어야 할 텐데 당시 정부는 석탄 가격, 그 다음 쌀 가격을 고시가격이라는 이름으로 통제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 조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도시 근로자들의 생계비를 낮춰주기 위해서 만부득이 당시 생계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쌀과 주식인 쌀과 그 다음 주연료인 연탄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부득이한 조치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
당시 경제 정책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느 한 가지 팩터를 가지고 그 한 가지 원인을 가지고 다른 대책들을 모두를 그래 진행했던 것은 아니지 않느냐. 종합적인 여러 가지 검토가 있었고 그중에 중요한 부분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들어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탄광 지역 주민들 또한 광부들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의 한 축으로 고통을 인내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총리님, 안도현 시인은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에서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하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연탄은 자신을 불태워 타인에게 행복을 전합니다. 폐광 지역 주민들의 삶도 그리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주목하는 경제대국으로 발돋움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 당시 우리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감당하던 이 폐광 지역의 광부들 막장 생활도 상당 부분 기여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하시겠습니까? 예, 그 당시에 광부들의 노력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우리 기재부 장관님께서도 밝히신 바와 같이 정부는 이 석탄 산업을 지금 정리하고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과거에 이제 그런 많은 기여를 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잊지 않습니다만은 앞으로의 이제 미래의 경제 현안을 대처하기 위해서 또 우리 국가가 지속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산업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총리님, 본의원도 우리 경쟁력 없는 산업을 무한정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끌고 가달라고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정치적인 고려를 완전히 배제하고 이 석탄 산업을 계속 유지시키고 존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경제성도 없는 이 석탄 산업을 이 시점쯤에서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범위에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완전히 정리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다만 이 석탄을 대체할 수 있는 산업, 석탄 대체 산업을 발굴해서 육성을 하고 이 과정에서 우리 과거에 석탄을 통해서 국가 발전에 기여했던 분들의 또 다른 배려, 지원이 가능한 방법들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폐광 지역 주민들은 정부에게 대해서 무조건 이 재정을 투입해서 석탄 산업을 유지해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이 현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지금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도 희생하고 이 봉사했는데 정부가 이런 산업을 정리함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과 대화라도 한번 진솔하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소통의 문제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리님, 우리 혹여 정부에서 구상 중인 대체 산업이 있으신지요? 그 대체 산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27년 동안 합리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됐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변화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대체 산업의 이 강구라든가 이런 모습을 정부가 좀 보여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 이념하고 관련 대책 수립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산업부 장관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장관님, 지난 2012년 9월 14일 산업부는 삼척 근덕 지역에 96만 평에 이르는